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2025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오늘은 경남신문 당선작 박봉철의 날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선자 박봉철 씨는 1962년생으로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시네요. 박봉철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당선 소감을 통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춘문예는 신인들 등록문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채 여러 해를 보냈으며 신진 기대주들이 당선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춘문예라는 간판에 최선을 다하는 나 자신을 볼 때 그 과정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며 실망했을 때를 대비하여 나름의 핑계를 가졌습니다. 매번 신춘문예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시간이 다가오면 미련을 갖게 되고 하루 이틀 전에 급기야 최선을 다해 글을 적는 나 자신을 어리둥절하게 보면서 삶에서 신춘이 얼마나 치열한지 깨닫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신춘은 형용사이면서 싱싱한 말줄임표인 것 같습니다. 싱싱하지 않은 시는 그냥 하소연이나 다름없는 시로 전락하는 발전이 없는 상투에 젖은 걸 안주하는 글일까요? 제게 시는 열정적으로 시작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언제나 초심으로 시구 하나하나 펼치는 몰입의 과정이리라 늘 다짐하곤 합니다. 신춘문예는 신인들 등록문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나 삶에서 신춘이 얼마나 치열한지 깨닫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당선자는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진정한 신춘문예를 대하는 진정한 태도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학활동에 대한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인 분으로 여겨지네요. 일단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개, 박봉철. 날개에 바닥이 있다. 어둠을 안고 일어선 곳에 깃털 냄새가 났다. 어깨 둘둘 말며 방향을 잡아간다. 바람은 심장을 꿰뚫듯 그림자를 비껴선다. 새를 연상하며 새의 가벼운 뼈들을 통과한다. 무게를 줄이는 새에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고고학적인 소견이 기등을 강타한다. 생각을 햇대 삼아 이렇게 가벼운 분위기는 처음이야. 상황만 점점 무거워지는 거지. 무게를 들기 위해 기낭이 풍선처럼 부푸던 듯 위를 갉아먹었던 게지. 거품처럼 붉은 강물들이 몸속 번갈아 우거진 체액을 삼켰던 게지. 가쁜 숨이 펼쳐진 입김들이 타원형처럼 포개졌고 빛의 멱살을 찾아 길을 낼 수 있을까? 방향을 재면서 동시에 꼬리가 돋아났다. 그때 주저앉는 형평의 몫은 없을 것이다. 꼬리를 빙빙 돌려보내는 하마. 위험할 때 철썩 보내는 비버. 방향을 틀 때 긴 꼬리로 균형을 잡는 치타. 꼬리가 날개로 들어간다. 거꾸로 들어간다. 꼬리의 배우는 날개였을까? 분주하게 묻어온 허공을 짚어낸다. 날개를 치켜들며 여긴 바닥이므로 일어섰을 점. 날것의 대의를 위하여 출렁이는 지평선 넘어 반점 넘어진 표면으로
뿔뿔이 내미는 깃털, 겨드랑이에 혁명을 물고 허공을 헹구듯 어깨짓, 기석을 알아 바깥의 몸살이다. 2025년도 경남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박봉철의 날개를 만나보았습니다. 심사는 김은희, 성윤석 시인께서 하셨네요. 심사평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자들은 박봉철의 날개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축하드린다. 시 날개는 바닥이다라는 시인만의 은유와 함께 겨드랑이에 혁명을 물고 허공을 헹구던 어깨짓, 기석을 알아 바깥의 몸살이다처럼 날개라는 대상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여기서 뜻밖의 발견을 끌어낸 수작이다. 동봉한 다른 시편에서 언뜻 보이는 상투적인 표현만 지어나간다면 무겁고도 진중한 시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심사평을 썼습니다. 날개라는 대상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여기서 뜻밖의 발견을 끌어낸 수작이다 라는 심사평의 구절이 무척 인상적이네요. 그럼 당선작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크게 6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연은 날개의 이미지를 통해 자유를 향한 갈망과 존재의 비밀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닥은 날개가 단순히 비상의 도구가 아니라 어둠과 현실을 품고 있는 기반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깃털 냄새는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생명력을 떠올립니다. 또 가벼운 뼈와 구멍은 자유 추구가 지닌 존재의 비밀, 즉 고통과 결핍을 암시하고 있죠. 둘째 연은 자유를 꿈꾸지만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표출합니다. 기낭이 풍선처럼 부푸는 듯이라는 구절이나 붉은 강물과 채근, 무게를 들기 위한 몸부림, 고통, 희생을 표현하죠. 자유를 햇대 삼는 자유를 꿈꾸지만 압박해오는 무거운 현실로 인한 내적 갈등을 담아냅니다. 셋째 연은 자유를 향한 반복되는 시도와 몸부림 속에서 얻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멱살을 찾아 길을 낼 수 있을까라는 구절에서는 나아갈 방향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드러나죠. 꼬리가 돋는 이미지는 상황 적응의 생명력을 감각적으로 그려내면서 주저앉는 평형의 몫은 없을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안정 상태를 포기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무척 철학적 깊이를 지닌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연은 동물들의 특성과 본능적인 행동을 통해 자유와 진화를 향한 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내적 고뇌와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철학적 성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는 방향과 균형의 기능을 맡다가 날개 역할로 변모하며 상승과 진화를 암시하는 것이죠. 바닥에서 시작해 허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비상의 가능성과 생명의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다섯째 연은 자유와 진화의 여정에서 생명의 본질적인 모습, 즉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과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불확실성과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것의 대의를 위하여라는 구절은 변화와 자유를 향한 본질적인 갈망을 표현하고 있죠. 깃털은 자유와 비상을 가능케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인데요. 동시에 불완전과 미완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는 삶의 근본적인 힘과 가능성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인 6년은 허공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려는 혁명적 갈망과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몸부림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혁명은 그러한 내적 변화를, 어깨짓은 그러한 변화가 외부로 드러날 때의 불안정함을 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는 내적 갈등과 외적 변화가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서의 몸부림과 아픔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는 날개를 통한 상승과 자유, 해방을 상징하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직면하는 존재에 대한 질문, 고통과 갈등, 한계와 실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향한 갈망 속에서 맞닥뜨린 고통과 갈등, 그리고 불확실한 균형 속에서 변화와 진화를 추구하며 한계와 실험하는 존재의 고뇌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이 시의 주제는 변화와 혁신 속에서 만나는 생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우리가 시창작 관점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징과 은유의 깊이 있는 활용이 돋보이는 시편입니다. 시는 날개라는 중심 이미지를 통해서 무게, 균형, 비상 등의 주제를 탐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중심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확장하거나 재해석하는 창작법은 주제의 일관성과 함께 독자의 몰입을 고조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선한 표현과 고유한 이미지 구사입니다. 바닥이 있는 날개, 겨드랑이에 혁명을 물고 빛의 멱살 같은 참신한 표현을 통해서 이 시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해내고 있습니다. 셋째, 공간적 이미지, 즉 움직임과 위치의 변화와 비상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바닥과 허공, 지평선 너머, 기석과 바깥 등 경계와 이동을 상징하는 공간적 이미지를 통해 변화와 비상의 여정을 시각화하고 있으며 현실에서 이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넷째는 추상적인 사고와 구체적인 묘사를 적절하게 잘 결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개의 대의, 허공을 헹구든 같은 관념적인 의미를 비버나 치타를 동원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추상적인 주제의 전달은 구체적인 이미지와 또 사례를 활용해야만 잘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는 날개의 움직임을 닮은 리드미컬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꼬리가 날개로 들어간다, 거꾸로 들어간다처럼 시어들이 짧게 끊어지며 리듬감 있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와 주제를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이 시는 주제를 철학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단순한 비상의 도구로만 보지 않고 무게를 들고 균형을 잡는 철학적 상징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발견이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가 보여주는 이런 6가지의 특징을 시 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독창적인 시를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경남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박봉철의 날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시는 자유와 변화를 향한 갈망 속에서 내적인 고통과 갈등을 겪으며 거듭나는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히 그러한 갈등과 고통을 심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에서 최고의 구절을 뽑는다면 꼬리가 날개로 들어간다, 거꾸로 들어간다 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자유와 변화를 향한 강렬한 갈망과 그 과정에서 겪는 내적인 전환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꼬리와 날개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기존의 질서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거꾸로 들어간다는 표현은 혁명적이고 역설적인 변화를 암시하면서 자유를 향한 고뇌와 변화의 고통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인 자유, 변화, 고통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멋진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금각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